제가 어제 재밌다고 생각한 게 이게 25만 원 얘기 어떻게 되는 거야? 이게 사실 제일 재밌었어요. 제가 볼 때 어떤 재밌는 포인트예요. 왜냐하면 이게 오늘 신문 표현 중에 앞서 조금 얘기를 했는데 민주당 입장은 그러니까 민주당도 사실 민생회복지원금에 대해서는 이게 1인당 25만 원을 보편적으로 지급하는 거에 대해서는 범민주당에 속하는 이 소위 말하는 전문가들도 이건 무리할 수 있다라는 관측이 있었던 거잖아요. 아, 그럼요. 그러다 보니까 그러면 만약에 대통령실에서 이것과 관련돼서 뭔가 절충안을 제시를 하면 그거와 관련돼서는 합의를 할 수도 있다. 이 뉘앙스를 계속 준 거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어제 이 상황 있고 나서 오늘 이제 한국일보 기사를 보면 진성준 정책위 의장이 이렇게 얘기를 해요. 어제 어쨌든 이재명 대표가 민생회복지원금 필요하고 추경도 해야 된다 이 얘기를 했지만 만약에 대통령실에서 이 저소득층에 국한해서라든지 그 두텁게 지원하자. 그렇죠. 그 부분과 관련돼서 뭐 액수를 조정한다든가 이 범주를 조절해 가지고 그런 뭔가 대안을 줬으면 우리는 아마 그거 수용을 했을 거다. 그게 정치지. 그렇죠. 그게 수용을 정치지. 했을 거다. 왜냐면은 경제 전문가시니까 아시겠지만 이 고물가 상황에서 인플레이션 상황에서 사실은 보편적으로 25만 원 주고 이런 것보다는 그 고물가 상황을 버티기 어려운 저소득층에게 쿠폰이라든가 이런 걸 통해서 사실은 일부 지원을 한다든가 이런 것들은 전문가 입장에서는 수용 가능할 수 있는 정책일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민주당이 이재명 대표가 그것까지 감안해서 보편적으로 25만 원을 다 지급하자라고 일단 질러놓고 거기에서 100을 지르고 80이나 70 정도에서 타협하자라고 했다면 그거는 고도의 정치 행위를 한 거죠. 잘한 거예요. 근데 그러면 이제 받는 쪽에서 그렇게 나왔으면 이게 정치가 되는 건데. 그렇죠. 협치가 되는 건데. 그러면 이 이론대로 가려면 공을 이제 주고받기를 해야 되잖아요. 공을 그러면 누가 던져야 받을 거 아닙니까? 근데 어제 요 진성준 정책위 의장 표현에 의하면 제안을 안 한 것도 안 하더라는 거예요. 대통령이. 제안을 안 하고 역제안을. 오히려 오늘 신문 보면 어떻게 얘기했다는 거냐면 대통령이 이렇게 얘기했대요. 내가 다른 사람 얘기를 하면서 누가 나한테 그럽디다. 민주당이 하는 것보다도 훨씬 더 화끈하게 지원을 하자고 하기에 내가 그건 단칼에 잘라버렸습니다. 선을 확 그어버렸습니다. 그리고 아무 얘기도 안 하더래요. 그러니까 진성준 의원이 제가 보기에는 화끈하게 지원을 해. 어제 협상에서 정책적으로 그 파트를 맡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다른 건 협의가 안 될 거고 근데 민생지원금 대통령이 그 선거 지고 나서 기회만 있으면 민생 얘기를 하는데 민생 관련돼서는 뭔가 용산에서 제한이 있지 않겠냐. 그럼 우리가 100% 전 국민 25만 원 지급인데 이걸 70%로 갖고 오면 어떡하지? 50%로 갖고 오면 어떡하지? 현금이 아니라 뭐 다른 방안을 갖고 오면 어떡하지? 당연히 이런 생각을 하겠지. 정치인들은. 요거에 대해서 진성준 의원이 안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러면 어느 선에서 예를 들면 그러면 들어가기 전에 어떤 협의도 있었겠죠. 근데 그렇지. 이 얘기를 자기 파티가 아무 생각이 이건데 없어? 대통령실 아무 얘기도 안 하는 거야. 그러니까 이게 이해가 안 돼요. 왜냐하면 이 민주당 지지하는 전문가들이 예를 들면 전문가들 입장에서 가령 대통령실이 진짜 이 소위 말하는 주류 경제학계에서 야, 이 상황에 저런 정책은 진짜 해볼 만해 라고 하는 정책 패키지를 그렇죠. 오히려 굉장히 아주 수미일관하게 딱 떨어지는 정책 패키지를 오히려 민주당에 갖다 던져버렸으면 그러면 민주당 입장에서 이재명 대표의 1인당 25만 원 입장도 있고 그다음에 이런 입장도 있고 저런 입장도 있고 막 하기 때문에 요것을 받는 것도 논란이 될 것이고 안 받는 것도 논란이 될 것이고 막 이러면서 1인당 25만 원 제한이 맞았느냐 틀렸느냐 막 논쟁 붙고 이러면서 분위기가 이상해졌을 거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대통령실에 만약에 정무적인 감각이나 어떤 정책적인 어떤 능력이 있으면 그런 거 잘 만들어 가지고 이번에 사실은 이 뭐랄까 약한 고리를 확 잡아채거나 딱 찔렀을 수도 있는 기회일 수도 있었어요, 사실은. 그렇습니다. 근데 그런 능력이 없는 건지 무슨 앞뒤가 없는 건지 모르겠는데 그냥 뭐 하던 대로 그냥 가던 길로 계속 가가지고 그렇죠. 결국은 뭐만 남는 거냐? 아, 역시 대통령은 대안이 없구나. 그냥 하던 대로 하는 사람이구나. 그거만 남는 거예요. 변하지 않는 사람이구나. 지금 내수가 굉장히 안 좋기 때문에 저도 이 25만 원 보편적인 지급안에 관해서는 좀 비판적으로 이야기를 해왔는데 내수가 안 좋기 때문에 내수를 살리고 월급쟁이들 지금 현재 실업률도 그렇게 높은 편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 자리를 지키고 있는 월급쟁이들 할지 이런 사람들에게까지 다 주는 거는 좀 그렇고 자영업자들을 대상으로 해서 힘든 자영업자들에게 집중적으로 지원을 한다면 13조에서 10조로 낮춰도 엄청난 지원금을
엄청난 지원금이 됩니다. 근데 그런 것들을 정치적으로 그리고 정책적으로 그리고 굳이 그 정도 또는 뭐 조금 더 낮출 수도 있겠죠. 근데 그렇게 해서 인플레이션이 일어나지 않을 정도로 잘 생각을 해가지고 차근차근 지급을 한다면 그게 훨씬 더 도움이 되거든요. 근데 근데 그런 걸 왜 안 했지? 본인한테 도움이 되는 건데? 내가 보기에는 대통령실에. 역대로 예. 그러니까 두 가지 측면이 있는데 예. 역대로 영수회담을 한다, 전격적으로 해야 된다라고 하는 건 예. 정부 여당에 뭔가 필요가 있어야 돼. 우리가 예를 들면 어떤 정책을 추진하려고 하는데 야당의 대승적인 협조가 필요해. 그러니까 우리 거 이거를 좀 받아줘. 그러면 너희가 주장하는 거 우리도 수용을 해줄게. 이니까 말하자면 딜을 할 패키지가 있어야 되는데 영수회담 전부터 그 얘기 나왔어요. 용산에서 야당에 협조를 요구할 어떤 대표적인 정책이나 이슈도 없어요 지금 사실. 그러면 최소한 그걸 만들어 왔어야 돼. 예를 들면 이런 거죠. 국민연금 관련해서 지금 공론 수기가 그렇죠. 벌어지고 있는데 우리가 여기에 입장을 최대한 상식적이고 민주적으로 해서 안을 만들게. 그러면 그 안을 국회에서 야당이 뭐 거대 아니 근데 그거는 국회 공론화특위에서 이미 한 네. 거야. 그러면 그거를 수기 민주주의를 한 건데 뭘 또 대통령실에서 따로 그러니까 예를 만들어. 들어서 그래도 그러니까 여기서 네. 안이 만들어지면 우리가 그거를 정부 안으로 확정을 할게. 네. 그러면 그거를 대승적으로 다음 국회에서 통과시키자. 우리 같이 국민연금 개혁을 이뤄냅시다. 아유, 뭐 이런 대단한 제안을 거죠. 한다든지 대단한 그러면 거지. 그리고 네. 민생정금 관련해서는 그러면 우리가 그거를 일부 수용해서 이렇게 가면 최소한 오늘 신문 제목이 여야 민생합의는 이렇다로 가겠죠. 그렇지. 예, 근데 김민하 평론가 얘기한 것처럼 도대체 뭘로 딜을 하려까? 딜거리가 뭐냐 도대체. 네. 그러니까 영수회담 왜 한 거냐? 야당 대표 만나서 무슨 얘기를 하고 싶었던 거냐? 근데 오늘 언론들이 전하는 얘기들 보면 비공개회담에서 85분은 대통령이 말씀하셨다는 거 아니에요? 85%. 그러니까 100분 정도 만났으니까 어쨌든 네. 85% 대통령이 얘기했다면 저는 이제 이게 민희진 대표의 기자회견도 2시간 생중계를 하는데 그러니까 여기 이렇게 중요한 영수회담을 생중계 했으면 됐을 그러니까 이 거 미디어 아니에요? 플랫폼 시대에 왜 생중계를 못 해갖고 네. 많은 국민들이 아니 정부 여당에 제한할 게 없어 보이는데 85%를 대통령이 무슨 발언을 하신 거냐. 민희진 대표보다 더 재밌었을 거야 이거. 그러니까 저는 굉장히 재밌었을 그게 것 같아. 굉장히 안타까운 지금 한국 정치의 퇴행입니다. 어제 약간 놀랐던 게 이도훈 홍보수석이 나와가지고 이런 대통령실의 이런 입장이다, 뭐 대통령이 이런 말씀했다, 이런 이재명 대표가 이런 주장을 했지만 이렇게 답을 했다 이런 거를 막 설명을 했는데 그 중에 이제 한참 설명하다가 이도훈 수석도 약간 현타가 왔는지 입꼬리를 살짝 올리면서 대통령이 용산에 대해서 말씀하셨다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용산? 네, 용산에 대해서. 용산의 어떤 역사, 역사라든가 경관, 장소성 뭐 이런 거. 그러니까 약간 분위기가 예상이 되지 않습니까? 풍수질이야? 그러니까 그 모두 발언 끝나고 네. 비공개하러 풍수질이야? 가면서 네. 또 한 거죠. 자 여기 보시면 네. 여기가 어디고 네. 용산이라는 데는 야, 이렇고 배산 임수다. 네, 이렇고 뭐 여기서 보면 뭐가 보이고 네, 창밖을 한번 가리키면서 저기는 어디고 네. 이렇게 하고 그다음에 야 이게 바이든이 준 뭐고 뭐 이런 네. 건 좀 했을 거고 부동산 중개업소야? 이런 모드로 얘기를 시작했으니 네. 얘기를 얼마나 많이 두서없이 했겠어요. 그런데 그게 어떤 전략적인 정무적인 기획이 들어간 그런 발언들이 아니라 그냥 말 그대로 진짜 대통령이 계속 얘기한 것처럼 하고 싶은 얘기 한 거예요. 그냥 이게 어떤 전략이 들어간 게 아니라 황당한 거예요. 지금 이게. 스픽스는 말하는 언론입니다. 대세는 유튜브, 그중에서 스픽스. 좋아요, 댓글, 구독, 알림 설정. 여러분이 저희를 사랑해 주시고 우리가 여러분을 사랑하는 4가지 방법입니다.